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1일 오후 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예상 외의 상당한 차이로 압승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압승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인플레와 이민 문제에 집중해서 아주 공세적 선전전을 펼친 게 먹혔다는 겁니다. 백인들에게도 먹히고 히스패닉 계통에도 먹히고 특히 남자들, 그 중에서도 젊은 층에 먹혔다. 말하자면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승부를 했다는 겁니다. 생활 밀착형 정책. 반면에 해리스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든지, 세계에서 미국이 지도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거창한,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 노선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을 개발하고 이것을 공세적으로 집중적으로 선전에 투입하는 것, 요 개념에서 성공한 사람이 한국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그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향해서 내놓은 정책이 거의 대부분 이 생활 밀착형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라든지, 또는 군인들에게 병장의 경우에 200만원 지급하겠다든지, 물론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나친 페미니스트에 대한 남성들의 반감에 호소한 것이라든지, 또는 호남지방 유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훑어보면 상당히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동원했고, 그게 세대 포이론을 구성을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지금은 개혁신당의 의원이 요사이도 이 생활 밀착형 공약을 계속 내어놓고 있는 게,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케일이 적다고 볼 게 아니라, 이런 게 쌓이면은 그 정당이나 그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아주 강해진다는 뜻이죠. 오늘 이준석 의원은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 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동물관리 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해 설계한 것으로서 반려동물의 안전관리와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반려동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이 확인도 좀 어렵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의정부시 자전거 도로에서 5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목줄을 차지 않은 작은 개와 충돌을 해가지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당시 이 작은 개의, 요새는 애완견이라고 하면 안 되는 모양이죠. 하여튼 애완견의 주인은 교각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목줄을 하지 않는 그 개를 놓았더니 자전거 도로로 뛰어들었고, A씨는 그걸 피하려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준석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관리지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조치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목줄 없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 반려동물 주인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걱정도 적지 않다.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신탕을 즐기던 국민들이 이제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예방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한편 우습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9월에는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지하철이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철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지지하는 의견이 많지만 또 현행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가지고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논란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섭섭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법은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민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껏 도시철도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은 이동권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도시철도 없는 지방은 버스를 타면 되니 전국 노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교통 이용권이 더 괜찮은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세대 갈라치기 정책이다. 노인들이 지하철 안 탄다고 흑자가 나느냐. 사람이 안 타도 빈 지하철은 운영하는데 현행법을 유지하고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들은 버스 공짜로 타게 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두 가지 생활 밀착형 공약이 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 또는 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공허해지기도 하는 어떤 지역 이념 계층 대결을 이용한 선거 전략 말고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 풍토를 이준석 의원이 개척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감사합니다.